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효 선생님입니다. 자,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어대표 변준환입니다. 예,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수능 없는 시리즈 한번 가봅시다. 고3이 되면 대부분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능을 아예 안 보고도 대학을 갈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학종으로 일주로 오늘 설명하죠. 네, 맞습니다. 학종, 수능 체제가 있나요? 학종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외적으로 수능 체제는 없다. 네, 네. 예외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예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것이 기본이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아주 예외적이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있는 대학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수능 체제가 필요 없으면 네. 이제 학종이니까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나요?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생기부 이렇게 세 가지의 서류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대부분이었죠. 근데 뭔가 폐지됐다면서요? 그렇죠. 네, 뭐가 폐지됐나요? 네. 올해부터는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강화 일환으로서 교사 추천서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아우, 그럼 선생님들이 힘을 잃었겠네요. 아, 네. 오히려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추천서는 폐지됐고 네. 생기부하고 자기소개서. 네. 근데 자기소개서 없는 대학도 있다면서요? 네, 자기소개서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교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가 고려대, 서강대. 고대, 네. 서강, 네, 외대, 그리고 이렇게 외대. 되죠. 네. 오케이, 세 개 대학이 대표적인 대학이죠. 네. 인서울 대학 중에서는. 네.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 생기부 가지고 학생을 뽑고 자기소개서 가지고 학생을 뽑잖아요. 네, 크게. 네.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 보고 딸랑 뽑으면 이거 뭐 얘가 이 자기소개서 뻥카 쳤는지 왜곡했는지 네. 부풀렸는지 네. 그다음에 생기부 학교에서 엄청 부풀렸을 텐데 그건 못 믿잖아요. 그래서 생기부만으로 뽑는 서류 전형 100전형이 있고요. 아, 그게 있고 네. 또 그리고 학종에서는 이제 면접이 붙는 전형들이 있죠. 면접. 네. 면접은 뭐 어떤 걸 테스트하나요? 면접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서류 확인 면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기반 면접은 똑똑해야 되겠다, 그죠? 제시문 기반 면접은 학교마다 난이도가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교들,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교나 경희대 그렇죠. 그리고 교대, 서울교대가 있죠. 네. 그리고 의대에서 의과대. 네. 의과대학에서 대부분 면접 전형을 실시할 때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스카이 같이 이제 상위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있잖아요. 문과든 이과든 논술 준비를 해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로 논술 문제랑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논술 문제보다 난이도가 오히려 더 쉽죠. 지문도 짧고. 네. 자, 그다음 이제 서류 확인 면접이라는 건 뭔가요? 서류 확인 면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기부에 있는 내용과 자기소개서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교수님들이 학생과 대화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가? 네. 이게 그러니까 진실성 파악 정도 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이 궁금해요. 네. 수능 최저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기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대학교들이 예외적으로 특이한 대학교들입니다. 그렇죠. 서울대 있나요? 네, 서울대도 있습니다. 연대, 당연히. 고대. 네. 어. 자, 기본적으로 가나다 순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주요 대학부터 첫 번째 경희대가 있고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무려 1180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는 서류 100 전형으로 4배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선 1단계 70에 면접 3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고대, 서울대, 연대를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고대는 학업 우수형으로 무려 880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가 중요한데 1단계가 서류에서 무려 6배수를 선발합니다. 어이구, 이건 웬만하면 되겠는데요. 네. 뭐 일반고 2등급 대들도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1단계는. 네. 그리고 특목고 3등급까지도 되죠. 네, 가능할 것 운 좋으면 뭐 학교가 되게 좋으면 4등급 초반도 된다는 썰도 있어요. 그죠? 2단계에서는 1단계 70의 면접이 100이 반영되는데 이건 결국 1단계는 사실 무력화시키고 2단계에서 면접을 대단히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근데 있습니다. 여기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고대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고대 논술 문제예요. 네.
서울대 볼까요? 네,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에서 이 최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사실은 지역균형 선발이 각 학교의 1, 2등을 선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학생들이 수능에서 실제 내신과의 격차를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저 멀리 있는 서울에서 멀수록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데 서류 70에 다시 면접을 30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의 기초가 다져진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대는 서류가 100%인데 2.5배수네요. 1단계에서. 야, 그래서 이래서 이게 좀 연대는 뭐 활동 우수형이든 그다음에 국제형 국내고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네. 내신 등급이 상당히 높아야 되죠. 네, 그래서 고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네, 정도요. 고대보다 연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대를 쓰실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반고 전교 뭐 1, 2, 3, 4등까지 이렇게 쓸까 말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일지라도 이거는 뭐 거의 내신 등급 2등급 때까지 네. 보통 될까 말까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2단계 가서 면접에서 승부를 볼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1단계 자체를 통과를 못하니까 2단계를 갈 수가 없죠. 가소롭죠. 네. 가소롭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가소롭게 웃고 맙니다. 그러니까 현실 파악을 해라. 차라리 고대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이화여대가 재밌네요. 서류 100에 수능 최저 딱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신하고 수능의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만 네, 우리는 뽑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납치 전형이라고 하죠. 네. 면접 없이 그냥 딱 잡아버리는 거죠. 자, 나머지 대학은 뭐 홍익대, 가천대, 가톨릭대는 있다 하는 거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네. 넘길까요? 자, 이제 수능 최저 대부분 없는데요. 서류 100%인 곳과 아닌 곳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 면접도 실시하지 않는 서류 100 전형이 있죠. 거기다 적으세요. 납치. 납치라고 적으세요. 서강대가 그래요. 서강대. 납치. 네. 이 대학 중에서 보시면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역시 서강대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성균관대 계열모집, 학과모집이 있고요. 학과모집. 네. 그다음에 중앙대 탐구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고요. 한국외대 서류형, 그리고 한양대 일반,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이런 전형들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면접이 있어요. 네. 자, 넘어갈까요? 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를 보는데 서류 대체 뭘 봐요? 네, 이걸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여대 요 6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미 표준화시켜 놓은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하면 첫 번째 학업 역량이라 그래서 대학에 와서 기초 수학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평가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학업에 대한 태도와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의 정도 요 세 가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신이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외치는 전공 적합성이죠. 이건 뭐 심화 교과 과목, 뭐 전문 교과 과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거. 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와 성취도.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인성입니다. 네, 이건 뭐 봉사 활동이나 뭐 그냥 이건 지어내는 거죠. 네, 대학 그런데- 측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사실은 대학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특히 의대를 쓰는 학생들이 요 중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첫 번째 협업과 소통 요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뭐 겁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으면 중요하죠. 그렇죠. 네, 배 열어놓고 뭐 장갑 넣고 문 배 닫기도 하죠. 네.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는 적어도 외래에서는 대학병원 외래에서는 하루에 환자들을 100명 이상 보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환자와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네, 환자하고 라포를 그러니까 심리적인 신뢰감을 짧은 기간 안에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험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좀
평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경험이 다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요, 이게 이제 올해는 그냥 내신 성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네. 솔직히 그런 거고, 학생들이 이렇게 자소서를 써보면요, 학생들이랑 이제 대화를 해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쓴 자소서를 보면 형편없어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네. 뭘 이렇게 드러내야 될지, 뭘 감춰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네. 야, 학생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우리 듣다 보면, 야, 요 부분을 요걸로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례가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 의과대에 가겠다고 이제 소문 듣고 이제 지방에서 왔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3 때는 자소서를 뭐 학교 선생님이랑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읽어봤어요. 이게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네. 왜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을까? 그래서 자, 네 얘기를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생각나는 거 다 툭툭툭 다 이야기해봐 해가지고 걔 진술을 듣고 네. 스토리 라인을 잡고 네. 생각나는 거 없니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방법 있죠? 스왓 매트릭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도구적 방법이 있죠? 그걸 가지고 툭툭툭 건드렸더니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각도를 좀 달리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 했더니 이제 완전 자소서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재수하면서 의과대에 붙었어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평가자 관점에서, 그렇죠. 입사관 관점에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은 하루에 자기소개서를 최소 수백 장을 볼 수도 있는데 그 수백 장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스토리가 비슷하다거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 서류는 벌써 광탈이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면접 유형을 아까 봤는데 있잖아요. 네. 제시문 기반 면접이 이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서류니까. 네. 그러니까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까요? 네,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자료 방식이 서류 확인, 면접은 전 계열에 따라서 다 적용되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 가치관, 인성 이런 공통 문학은 인문 자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 계열은 출제 문학 면접이라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제시문 기반 면접. 네, 시간이 한 18분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18분 내외 가치관, 인성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을 추가 실시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MMI 형태의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면접을 해보면 한 면접 10분 하면 영혼까지 탈탈 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면접을 위해서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를 역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이제 질문 문항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상 답변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그걸 정말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시사와 관련된 것들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예상 문제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달달달 연습하고 갑니다. 한 3일 정도 연습하면 기계처럼 답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교수님 두 분 앞에 혼자 이렇게 설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경희대, 고대가 면접관 2명에 학생 1명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미리 다양한 형태로 연습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학종 지원할 때 6학종을 다 내기가 힘들어요. 네. 사실상. 그래서 네. 3학종, 3논술 이렇게 그렇죠. 내게 되니까 네. 그 논술 공부한 게 면접에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 이제 분당 여셀에서 가르치는 학생 같은 경우 일반고 내신 1.8이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딱 오죠. 서울대는 안 돼.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연세대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를 지원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성대, 서강대는 싫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논술을 그렇죠. 연대를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성대, 서강대는 이제 글로벌 리더, 글로벌 이쪽으로 경영 이쪽으로 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이 수시 6장 카드 중에 서울대는 한 장 던지는 거고, 그다음 연대 한 장, 그다음에 고대 한 장 이렇게 학종 던지고 나머지 3개 논술 쓰고. 근데 이제 고대 면접에 붙고요. 그리고 연대 논술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1.8등급 정도면 일반고 1.8등급
그 정도가 말하는 위상은 딱 연구대급이다 이거예요.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 뭐 서울 교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시기 전에 고려대를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부 수형과 계열적 합평이 사실은 면접 시간과 준비 시간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학업부 수형보다 계열적 합평이 준비 시간은 거의 2배고요. 그럼 문제가 어렵겠네요. 네, 네. 문제가 훨씬 어렵고 답변 시간도 6분이 아니라 8분으로 훨씬 깁니다. 오호. 결국 학업부 수형은 서류가 더 중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계열적 합평은 면접에서 차별성을 더 두겠다라는 의지를 고려대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복수의 면접위원이 심층 문답 그래서 보통 OC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OC가 뭔가요? 네, OC가 여기 보시면 인성, 인성, 네 그리고 융합, 융합, 창의성, 창의성, 교직 교양이라 그래서 코칭 능력, 코칭 능력. 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 중요하네요. 네. 요 5가지를 심층 문답을 통해서 얼마나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네. 서울대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는 중요한데요. 면접 방법이 역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하고요. 제출 서류를 참고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변형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의 인성 면접 수준을 조금 뛰어넘어서요. 네, 세부적인 질문들을 더 자세히 할 수도 있고 특히 서울대는 자기소개서 독서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독서. 네. 3권. 네. 독서 3권. 네. 학생들이 보통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을 나도 따라서 읽어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네. 그리거나 아니면 또 교보문고 들어가서 올해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였지? 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적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의미 없는 짓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사회학이다. 그럼 사회학과를 지원했다. 그럼 뭐 사회학 개론서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형편없는 짓도 하죠. 네. 대학 수준의 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 의미 없고요. 네. 제가 서울대 학생을 코칭했던 경험에 따르면 이 학생은 처음에 자기가 총균세를 읽었다 또는 뭐 소유의 종말을 읽었다 이렇게 해서 한 3권 정도를 골라왔는데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럼 네가 제일 재밌었던 책은 뭐니?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첫 번째가 만화책이더라고요. 네, 그 만화책이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와인. 네, 와인 이야기였는데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위험하긴 하지만 이걸 써보자라고 했고 실제 면접에서 교수님이 그 책에 대해서 자기하고 한참 동안 3분 이상 대화를 나눴는데 교수님 마지막에 웃으면서 잘 가라고 인사까지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목록 하나 찍어놓읍시다. 신의 물방울. 네, 한번 써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 가야 돼요. 그럴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공동 출제 문항을 모집 단위별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출제 문항을 비활용하는 모집 단위가 수의과, 의과, 네, 그 다음에 의과대학 계열이네요. 네, 치과 이렇게 3개인데요. MMI 뭐 네. 그거죠? 그러니까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 그래서 다중 미니 면접이죠. 네. 다중 미니 면접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됐을 때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신뢰 형성 과정을 얼마나 잘 형성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뭐 방 6개를 한 방씩 돈다면서요? 네. 8개를 돌기도 하고. 네. 이걸 세계 최초로는 캐나다가 제일 먼저 실시했는데요. 의사를 모집할 때.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5개 받는가 봐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처음 실시할 때는 9개까지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제도 그걸 흉내내서 할 때 처음에 8개, 그다음에 6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5개로 정착됐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요.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는 방도 있고요. 프리젠테이션을 연습시키는 방도 있고요. 그 중요하네요. 네. 상황 면접을 하는 방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연극 면접이라 그래서 독특하네요. 네. 자신에게 어떤 것들을 상황이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건 연습 안 하고는 안 되겠다. 네. 자, 이제 연세대 볼까요? 연세대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역시 복수의 평가위원회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제시문 바탕의 기본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영어 제시문 물어보나요? 네.
국제형은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어요. 국제형. 네. 국제형. 근데 영어로 답할 수도 있나요, 혹시? 네, 영어로 답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영어로 답했다고 한국어로 답한 학생보다 가산점이 있거나 특별히 나는 좀 더 낫겠지 이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고 출신들은 영어로 답하는 게 좀 편할 텐데요. 네. 국내 검정고시 출신은 어때요? 그것도 보통 지원할 수 있으니까. 네, 다 지원할 수 있고 자기가 자신 있는 언어로 표현하면 되는데요. 네. 자, 자신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영어로 포장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더 잘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걸 괜히 영어로 표현하려다가 두루뭉술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지는 악효과가 나게. 그러니까 영어가 편한 사람은 영어로 하고 그렇죠. 한국말이 편한 사람은 한국말로 해라. 그렇죠. 괜히 깝치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면접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네. 학종에 대해서는 큰 뼈대는 다 살펴봤죠, 그죠? 네. 다음에는 우리는 이 자소서 이야기 나온 김에 자소서 한번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한번 컨텐츠 준비해 볼까요? 네. 좀 이르긴 한데 사실은 자소서를 3월부터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학종을 준비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활동 내역을 채워나가는 거, 빈 구멍들을 채워나가는 걸 미리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기소개서를 써보면서 자기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사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학종이 주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지금까지 박기호 선생님과 네. 변준환 선생님이 같이 우리 학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학종은 포인트가 뭐였죠? 네. 학종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수능 없이 대학을 갖는다. 네. 아주 예외적인 주요 대학들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몇 개 있더라.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해서 막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면접 전형은 면접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올해는 것 뭐가 같습니다. 중요하다? 내신이 중요하다. 네. 그런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